안녕하세요. 소방맘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이 7세까지 키우면서 가정보육을 해서 어떻게 루틴을 잡아왔는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루틴 잡고 아이가 이제 스케줄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0세부터 7세까지 어떻게 루틴을 잡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자료들이 좀 많아서 영상이 길어지거나 좀 부담스럽지 않게 좀 속도를 빠르게 속도감 있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0세부터 2세까지는 어떻게 신경을 썼냐면 루틴보다는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이가 울면 가서 왜 울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먹을 거를 해준다든지 음식을 해준다든지 놀아준다든지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특히 놀아줄 때에도 그냥 놀아주는 게 아니라 어, 영어 노래를 들려준다든지 그 책을 같이 읽으면서 뭐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놀아줬고요. 그리고 영어 노래도 진짜 많이 불러줬던 것 같아요. 엄마 목소리를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이 시기에는 그래서 최대한 제 목소리를 이용해서 아이랑 놀아주고 불러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도 노출을 했었는데요. 18개월 이후부터 영상을 노출했어요. 근데 영상을 뭐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은 영상을 노출하기 위해서 약간 자극적이지 않은 거를 좀 뽑아가지고 보여줬고요. 프리스쿨 프랩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월팸 영상 이런 거 위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 이때는 먹을 걸 진짜 많이 신경 썼어요. 음식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예를 들면 한살림이나 자연드림 이런 거를 좀 많이 이용했고 36개월까지는 제가 모유 수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음식은 진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해서 그래 아이가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했던 것 같고 조미료도 건강한 조미료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간식도 좀 한살린 자연 드린 거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먹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 이 시기에는 막 자면 같이 자고 최대한 낮잠 시간 특히 그리고 아이가 막 안 자려고 12시까지 안 자려고 이렇게 버티잖아요. 그러면 안 자려고 하면 최대한 조용히 놀아주고 불 꺼서 잠잘 분위기 만들어주고 이렇게만 했지 뭐 안 자려고 하는데 억지로 자 이렇게 화를 낸다든지 왜냐면 말을 못 알아듣는 아이니까 이렇게 했고 또 아프지 않게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보육을 하면 좋은 점이 이제 아이가 뭐 병을 옮아서 온다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진짜 돌칠에 한 번 하고 돌칠에도 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열 조금 났다가 열 좀 나고 그 그래서 이제 아이가 건강적인 부분으로는 좀 이렇게 음식이랑 어, 그런 거 질병을 많이 안 옮아왔기 때문에 진짜 많이 건강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파서 병원에 가고 입원하고 이런 일이 진짜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세에서 4세 시기.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은 3세에서 4세. 이때쯤에는 이제 주간교육 계획을 세워서 제가 하나하나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 아이의 루틴을 이제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뭐, 1주에는 교육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주는 주변의 식물들을 알고 물을 주어요. 이렇게 해서 식물들, 이렇게 하고, 뭐, 월요일은 트리트니, 화요일은 로병물, 수요일은 미술 퍼포먼스 수업, 그리고 목요일은 영어 그림책 수업, 금요일은 월펜 원어민 수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가 좀 많이 그 가정 교육을 한다고 해도 최대한 많은 걸 노출해 주려고 노력을 했고 이때 보면 뭐 이제 식물이니까 완두콩 마라카스를 만들고 소리를 냈고 미끄럼틀을 타고
뭐 이런 식으로 대근육, 소근육 나눠서 이제 아이한테 언어, 신체, 역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 주에는 내가 무엇을 목표로 아이한테 어떤 거를 자극해 줄 것인가. 이거는 제가 주간 교육 계획안을 그 누리집에서 보고 다운을 받아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수준으로 바꿔서 제가 직접 주간 교육 계획안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식사 간식이나 독서, 영어, 신앙, 한글 한자, 수학, 기타 반응 이런 걸 해서 적어서 이제 아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하나 적고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4월 셋째 주 존율 주간 4월 셋째 주 소망이 주간교육 계획안 이렇게 보면 뭐 독서는 It's Witchy Spider 읽고 텐리를 캐터필러 읽고 뭐 이제 이날은 동물 물고기 친구들을 배웠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뭐 한글 한자 이런 걸 보면은 한글이 야호, 수학이 야호 이걸 보여줬다. 기타 반응은 물감놀이, 뭐 플레이도 했다. 소변 가리기를 연습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상세하게 써놨고 그리고 아이가 어떤 부분에 좋아했었는지 사진도 다 뽑아가지고 정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 걸 자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시고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제가 소망 카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망 카페를 하면서 이렇게 주간 계획표를 직접 하나하나 작성을 해서 나눠드리고 이랬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저희 아이한테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루틴이 무너졌어요. 왜냐면 다른 카페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챙긴다고 저희 아이를 좀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도 찍어야 되고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보내드려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쓴다고 제 아이를 놓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대 초반에는 진짜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많아지고 또 이게 따로 제가 돈벌이가 되지 않고 내 돈을 쓰면서 봉사를 한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지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면서 이제 제가 이 일을 그만하게 됐거든요. 그냥 카페 폐쇄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살이 되었는데요. 5살, 6살 이렇게 주간계획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6살, 5살, 5살, 6살 때부터는 제가 하나씩 그 공부 계획표를 짜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글을 써서 이제 하루에 그 수영장 가는 날 스키 샤프너 만점왕 한글 야호 JFR 생각 쓰기 큐티 한자 영상 뭐 그리고 호주 잉글리시 말씀 쓰기 5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매일매일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아이를 가장 잘 양육할 수 있다. 나는 아이에게 너그럽고 따뜻한 품을 가진 엄마다. 나는 언제나 안정적이고 사랑이 넘친다. 뭐 이런 걸 써놨네. 이렇게 해서 이제 7세, 6세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루틴표를 짜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세, 9세, 8세, 9세 때부터는 이렇게 그 미국 온라인 스쿨을 하게 되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가 할 거, 제가 할 거, 그리고 공부했던 거 이렇게 해서 체크 하면서 진행을 하니까 훨씬 더 좀 깔끔하면서 아이도 저도 잘 루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루틴을
한글에서 제가 작성을 직접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2장 해서 여기 A4 용지 하나가 반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뽑아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하고 일요일은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딜레이 될 때도 있고 못 챙기는 날도 생겨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좀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부터 예를 들어 볼게요. 일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이죠. 일요일까지 해서 일요일은 쉬고, 뭐 이날은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거는 엄마가 할 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이가 오전 중에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여기는 아이가 이제 오전 오후식 사이에 듣는 미국 온라인 스쿨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온라인 스쿨 이후에 오후 저녁 공부 이거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 공부는 토요일은 없고, 이 오전 공부랑 오후 공부만 토요일에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별거 아니지만 그 가정교육 하는 게 루틴 잡기가 그 루틴 잡는 게 가장 큰 일이고, 이게 잘 잡혔나 싶은데 또 잘 안 잡혔나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이래서 저도 맨날 맨날 체크를 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렇지만 왜냐면 노는 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맨날 맨날 체크하지 못하지만 9월이거든요. 웬만하면 체크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안 했으면 안 한 날도 사실 많거든요. 안 한 날도 이날 같은 경우는 캠핑을 가서 이제 체크를 안 하고 그 전에 월화수목까지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체크를 하는 날이 더 많아지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뿌듯해지면서 이걸 보면서 아이가 그래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체크 하면서, 그리고 왜 많이들 하는 말이지만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그냥 다 빠져나오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싶어도 점점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가 뭐 한글 기억 니은 못하던 아이가 기억 니은 읽고, 영어도 못 읽던 아이가 영어 문장 책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 나가고, 이러는 걸 보면서 아이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안 하면 못하는 걸 아니까 한 거죠. 네, 막 저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마음이 힘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 실수도 진짜 많이 했는데요. 처음에는 막 10분 단위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10분 단위로 9시부터 밤 12시까지 했는데 너무 힘들고 이렇게까지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이제 그 스케줄러를 해서 체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했던 거를 전부 다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정교육 루틴을 잡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사실 아이에 따라서 루틴을 어떻게 잡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집중력이 좋은 아이가 있고 아침에는 엄청 힘들어하는데 오후나 저녁에 집중력이 좋은 아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의 상황에 맞춰서 컨디션에 맞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루틴이 이제 계속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한 2달에 한 번씩 인쇄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계절감 있게 계절마다 바뀐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도, 왜냐면 배우는 과목도 달라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건 없지만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